안녕. 퇴근하고 낮잠 신나게 자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서 이제 녹음을 하는 눔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눔님 뭐 거저먹기 방송 안 하시나요? 뭐 거저먹기라고 하긴 거저먹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 숟가락 얹을 만한 사건 사고 또는 뭐 그런 흥미로운 주제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인 찬스. 네, 그렇죠. 요즘 떠오르는 핫 포테이토. 히트게임즈 지인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을 초대해서 이제 간단한 요즘 동향이라든지 또는 펀딩에 대한 얘기 하나씩 풀어볼까 해. 두 분 중에 백준호님을 먼저 이제 모실 거고, 곰나루라고 하는 분은 내 지인이 아니신데 부탁을 드려서 두 분 따로 그렇게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리고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작년에 정말 게으르게 유튜브를 안 했던 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결과가 떴고 너무 잘 통과를 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자주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라인업이 좀 있단 말이지. 기다리세요. 자, 그럼 방송 들어갈게. 그러면 이제 약속했던 게스트를 모셔볼까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즘 진짜 완전 떠오르고 있는 핫포테이로. 자, 히트게임즈의 대표분인 준호님을 모셔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등장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트게임즈 송송이 아빠로 보드라이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준호님. 저번에 인터뷰할 때만 해도 이렇게 또 찾아뵐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한동안 영상 만드는 걸 좀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조금 뷰가 나온다 해서 이제 청을 하게 됐고요. 뭐 요즘 펀딩도 처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모셔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여기저기서 짜집기도 좀 하고 이런 게 궁금하시겠다 싶은 것들? 그래서 네, 이제 순서대로 가기 전에 준호님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찍먹. 찍먹이세요? 아, 나랑은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도 지인이지만 좀 놀랬어요. 회사를 설립하신다고? 올 것이 왔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담당 중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네. 그 우리 곰나루님하고 워게임 그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연을 좀 쌓다가 보드라이프에 작년 이제 23년이죠. 그때 1월 3일 날 그 한국 워게임에 대한 생각과 한국사 워게임이라는 주제로 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때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거기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던진 게 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곰나루 황인재 씨랑 그 뒤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톡도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미팅도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회사 설립한 거는 이제 어쨌든 작년 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뭐 원래는 이제 투자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같이 그 인재 씨랑 고심하면서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곰나루님하고 두 분이서 about 1 year ago? 1년 전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아이디어가 '아 우리는 워게임 위주 또는 보드게임이라는 큰 그림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워게임에 조금 더 포커스였나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황인재 씨 같은 경우도 원래 역사학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분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네. 그냥 원래 이제 그 역사, 그다음에 전쟁사,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음. 한국에 대한 역사를 좀 알리고 싶다. 그 인재 씨 같은 경우는 그 보드게임하고 워게임을 이제 저보다 사실은 우리 인재 씨가 더 오랫동안 즐기던 입장인데, 그 전 세계에 이제 보드게임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적인 배경의 게임들이 거의 전무하고, 그런 거에 음.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몸 담아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한국적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 고구려 645 요런 게임들을 초기 제작 단계에서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 고심하게 되면서, 뭐 게임이 아니고 뭐 보드 게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역사 알림이,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게 정설입니다. 음. 곰나루 님이 완전히 업계 역사 고인물이시군요. 그쵸. 역사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도 있고, 네,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러면 관련 질문은 좀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도 이렇게 역사 관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보드게임이나 교육용 교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고구려 645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네.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금 고구려 645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후속 2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 게임을 조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당 전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아발론 디지털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임진왜란 게임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드라마로도 한참 이제 좀 시끌시끌한데 고려 거란 전쟁, 그 음. 다음에 뭐 해방기를 배경으로 한 코인 시스템의 게임, 그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한 게임들, 그 다음에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역사 게임, 그 다음에 뭐 장희빈 등 그 후궁들의 그 내부 권력 암투를 테마로 하는 게임, 그리고 이방원의 그 킹메이커가 되기로 한 그 하륜을 테마로 해서 그 조선시대 그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네. 역사는 완전 문외인이라 얘기하실 때 눈을 한 12번은 깜빡거린 것 같은데요. 아, 장희빈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뭔가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 아, 막 그 내용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이방원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로도 되게 많이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 좀 영화도 많이 됐던 그런 되게 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워게임으로 만들면 아니야 오히려 유로 게임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먹힐 듯한 주제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고구려 645도 지금 워게임을 기반으로 한 지금 유료 게임으로 개발 중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두 가지의 네. 접점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유로 게임 스타일의 그냥 일꾼 놓기다 뭐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이 이제 유로 게임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일단 테마는 전쟁이고 시스템은 유로고, 그 음. 다음에 유로 테마 중에서 어떤 그 메커니즘 요소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약간 워게임의 맛을 곁들였다, 뭐 요렇게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를 막 꾸려가기 시작하셨잖아요. 신생 회사니까. 근데 네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곰나루 분도 활동을 좀 하시기 때문에 좀 아이디가 알려지셨는데, 이제 준호 님도 송송이 아빠로 활동 중이시고. 네, 뭐 두 분이서 메인인 건 알겠는데, 이제 회사가 진짜 설립이 된 건가요? 이제 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준비 중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 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번역 및 검수, 이게 이제 사실 그 게임을 로컬화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번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인재 씨랑 저랑 그다음에 이제 또 내부 직원 한 명, 그렇게 이제 세 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더 계시고, 그다음에 아트 디자이너 한 분 계시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이제 외주로 두 명 정도 해서 팀은 이렇게 지금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 완전히 준비가 단단히 돼가고 있네요. 두 분이 이게 굉장히 바쁘시길래, 투맨스 컴퍼니? 아무래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번역만 한다고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게임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아무래도 팀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꾸리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네. 이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아, 그렇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야지 해서 추천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질문 하나 합니다. 자, 네. 가장 쓸모없는 돈은 1번 독도, 2번 송도, 3번 김흥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아니, 송도로 할게요, 그냥. 가장 쓸모없는 돈은 송도죠. 아니, 뭐, 다른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장 마일드한 질문이었어요. 점점 큰 거 옵니다. 아, 이런 게 계속 하나씩 껴있군요. 네, 이거 추천 받아서 재미를 위해 던졌으니 또 각오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핫하게 많이 이제 대화의 중심,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Art Society하고 스코프 펀딩이 이제 곧 종료되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12시간 남았나? 뭐 하여튼 그렇게 남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첫 경험이니까 소감이 궁금해요. 일단 그 두 게임 다 그 저랑 우리 황희재 씨 같은 경우는 좀 전부터 알고 있던 게임이고, 음,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발 노트도 좀 오래전부터 좀 봐왔고, 그다음에 이 게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과 사람들이 게임했을 때 이제 융합되는 지점, 그리고 이제 웃음이 터지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요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게 약간 약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이 이쁘다, 아니면 뭐 스코프는 그냥 워게임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인식이 팽배해진 데에는 좀 우리가 너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게임을 조금 더 좀 이걸 플레이 스루를 좀 영상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진행하는 것들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이제 일단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소감은 이제 오늘 이따가 자정에 종료를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뭐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스코프죠. 게임이 좀 약간 마이너하다 마이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게 약간 워게임이라는 이 프레임에 약간 씌워져 있어서 오히려 좀 펀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다 사야 되냐.
근데 이제 일단 펀딩 부분 같은 경우는 원 퍼블리셔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이 세 개가 진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임이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맞아요. 조금 광고나 홍보 영상, 또 게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홍보가 좀 미리 진행이 됐으면 조금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선은 아트 소사이어티부터 본다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펀딩을 봤을 때 프로모를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퍼다 주는 펀딩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프로모 양이 되게 많던데? 이거 뭐야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아트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그 원 퍼블리셔 쪽에서도 우리 말고 지금 현재 로컬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어디서도 그 자체 프로모를 요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게 좀 SM 프로모 정도? SM 프로모 정도만 갖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 게임을 기본적으로 뭐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어, 사람들이 좀 다른 게임보다 유난히 이게 작품들을 갖다가 내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들어가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충분히 좀 한국적인 색채가 더 많이 가미가 돼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원 퍼블리셔 쪽에다가 우리 한국 프로모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쪽 이제 디자인 그룹에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자, 왜 이게 이렇고 왜 이게 필요하고 막 이게 구구절절 이제 막 읍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보드라이프에도 게시글에 올렸는데, 네네. 그 거기 이제 독일의 하켄크로이트처럼 일본의 이제 우길기 모양이 그 타일 하나에 들어있던 것도 발견하면서 오히려 좀 약간 얘기하기 편해졌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정서에. 사람들한테 정서상 맞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사실 좀 설득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이제 펀딩이 사실 이제 종료 막바지인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 이제 담당자분이 흔쾌히 어 너희들 뭐 찍고 싶으면 더 찍어. 다음은 뭐를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기대를 해주고 계신데, 문제는 그거죠. 생산비죠. 이게 아무래도 원래 본 게임의 구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비가 과도하게 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기는 거 없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그러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약간 코리안 에디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의도를 했고 저희 의도대로 좀 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코리안 에디션인 건 좋은데 약간 안목이 좀 별로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일단은 한국에서 좀 상징적인 것들부터 좀 알리고자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타일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쁜 거 위주로 고르다 보면은 뭐 정물화라든가 인물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고심해서 준비를 한 거고,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요게 펀딩 끝난 다음에 전달되고 반응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진짜로 뭐 재판을 갖다가 뭐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한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프로모만 나중에 따로 팔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짜투리만 이렇게 모아서 정말 소량이 풀리나요? 아니면 풀릴 가능성이 없나요? 지금 펀딩 추이를 봐서는 뭐 많은 물량은 아니고 그냥 소량 정도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 같은 경우도 좀 소량으로 풀리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프로모가 탐이 나요. 이건 좀 흑심. 아니, 너무 이렇게 되게 푸짐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고민을 한 게 보여서 저거 갖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펀딩 자체도 거기에 많이 또 이렇게 많이 화력을 받은 느낌도 있고 확실히 굉장히 많이 고심한 티가 나는 게 저는 제가 게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게임을 네. 몇 판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타일이 정말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저는 우길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건데 눈에 찾고자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전 상상도 못 했는데 그걸 딱 이렇게 펀딩 페이지에 이제 업데이트 하신 거 보고 와, 깐깐해도 정말 깐깐한 성격의 사람들이구나. 허투루 그렇죠. 지나지 그거 않는구나. 우리 인재 씨가 메인으로 그걸 찾아냈습니다. 깜짝 놀랐어.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이, 근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정서상 특히.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심의 있게 다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수정을 한다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좀 놀라기도 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코프는 이제 아직 첫 번째 수골이 뚫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네. 12시간 좀 넘게 남기는 했는데 어,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한 딱 30초 정도만 홍보를 해주세요. 일단 원래는 스트레치 골이었던 박스 슬리브를 그냥 전원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바꿨고, 음, 스코프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정말 다른 색이 있고 정말 다르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해보지 않고 모른다. TTS에서의 경험은 실제로 마주보고 플레이어와 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나니까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코프는 이제 상대방과 수싸움을 통해서 약점 또는 이제 상대방의 그런 심리를 읽어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점, 네. 즉 구멍을 찾는 게임이라고 본다면 송송이 아빠가 생각하시는 구멍을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이강인, 2번 김민재, 3번 손흥민, 4번 황희찬, 5번 축구 팬들. 아니, 이거를 뭐 이런 구멍 골라주세요. 저는 그냥 잉앙. 6번 하겠습니다. 6번. 뭐. 6번으로 했습니다. 와, 빼박인데 이거 탈락인데 탈락. 진짜 안 되시겠어요?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축구 팬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빌드업이 많이 된 한국 축구를 갖다가 까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다 펜을 깔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6번 하겠습니다. 계속 6번 하시면 안 되는데 또 다음 아니 질문을 꼭 무슨 대답을 이런 듣기를. 질문이 어딨어요 이게. 제가 그랬죠. 범인이 있다. 이 질문을 준비한 범인이 있다. 나중에 따로 만나야겠네요. 이제 또 업데이트를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달이었나? 뭐 하여튼 얼마 전에 고구려 펀딩을 하셨잖아요. 그 진행 네네. 상황이 궁금합니다. 뭐 업데이트도 괜찮고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다 등등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네. 그 사실 펀딩 이후에 황인재 씨랑 좀 회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게임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 룰북부터 완전히 좀 갈아엎었습니다. 게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는 약간 뭐 매운맛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맛보는 정도의 워게임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가 테마는 전쟁 테마, 시스템은 유로, 그 다음에 안에 부속적으로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룰 때는 워게임적인 요소가 살짝 가미되는 걸로 그렇게 게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황인재 씨가 열심히
지금 룰북하고 밸런스 조정하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커뮤니티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던데 열심히 게임도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뭐 저희 둘 다 사실은 엄청 바쁜데 아무래도 저는 이 게임의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을 그냥 좀 의견을 내는 거고 중점적으로 이제 개발은 우리 황인재 씨가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바쁘시겠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곰나루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실시간이야 완전 두 분 다. 저희 둘 다 많이 바빠요. 네. 그러면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워게임이나 그런 역사 게임 테마를 우리가 많이 지향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공개된 게임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펀딩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뜬 그런 공개된 게임들요. 그래서 그 게임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궁금해요. 뭐 미니어처 도색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게임들도 있는 것 같고 진짜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약간 가족형 파티 게임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카드 게임도 있는 것 같고 유로 게임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기준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범할 때 네. 그 역사 게임과 그다음에 워게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히트게임즈라는 회사가 좀 포맷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 거는 맞는데, 네. 애초에 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게임 컨택할 때 기준을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좀 좋은 게임들, 좋다는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네.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들, 그 다음에 괜찮은데 아직 잘 모르시는 게임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왠지 약간 정식 한글판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게임들, 그런 게임들 중에서 좀 더 골라보는 쪽으로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역사라든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좀 다루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컨택할 때 이제 그런 기준들이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히트 게임즈에서 뭐 에버그린 나온다. 그럼 뭐 안 어울리긴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획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제 플레이스로 영상들을 좀 많이 보는데 네. 에버그린 게임 같은 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 확장을 끼니까 조금 더 게임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게임 컨택 리스트는 일단 거의 제가 추리는 편이긴 한데 지금 현재 한 5,900개 정도 게임을 살펴봤고 좀 많이 봤죠. 5,900개 정도 봤고 오, 많다. 그 중에서 어, 좀 약간 리테마인 게임들은 대부분은 좀 약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옛날 게임들도 약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약간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추려서 이제 뭐 한 3, 400개 정도 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컨택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게임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해드릴 얘기가 일단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펀딩이 예정되어 있는 전국 그 첫 번째 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게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차로 제가 번역을 해서 번역 자료를 지금 우리 황인재 씨가 검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제가 2차 검수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룰북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룰북에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룰북에 실제로 설명이 실제랑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들을 네. 그거는 번역이라기보다는 룰북을 살짝 다시 쓴다는 느낌이 많네요. 내용 자체는 이제 변경되는 건 사실 크게 있지는 않은데 좀 세세하게 잡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요런 추가적인 아마 검수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삽입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게임하실 때 좀 헷갈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이제 요번 주말 통해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딩 할 때는 지금 아마 요것도 사실은 이제 그 프로모션이 사실 없는 게임이에요. 스트레치 골도 없는 게임이고. 근데 요것도 이제 원 퍼블리셔 쪽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로컬 버전에 한해서 특별 스트레치 골을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거 네. 너무 프로모에 너무 이렇게 퍼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사실 생산비가 이미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가급적 그 뭐 스트레치 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 자체가 주는 이제 완성도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 옛날 2014년에 나왔던 예, 1판. 그 1판에 비해서 2판이 좀 많이 개선됐고 운적인 요소가 많이 빠져서 그 전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룰북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거지 같아요. 네, 많이 엉망입니다. 저 보다 포기했잖아요. 아 이거 못해. 아 이거 힘들어. 근데 와 그런 게 개선돼서 나온다니까 진짜 영문판 구매한 사람들 우는 소리 들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소개해드릴 게임은 테라 코타 아미랑 병마용 그리고 바르셀로나 요 두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2월 중순 이후로 해서 선주문 진행 예정이고 뭐 지금 인터뷰 진행 중이신 우리 님님님도 여기 번역에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1차적으로 번역을 저도 했고 님님님도 해줬고 그 다음에 검수 다 끝나고 요건 일단 준비가 이제 다 끝난 상태고 바르셀로나 그 테라코타 아미 얘네 이제 그 프로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트레치 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 아프다. 손주문에 네, 손주문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추가 금액 내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급적 허들을 좀 많이 낮춰서 한번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프로모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 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했던 영문판 오너는 웁니다. 그리고 계속 좀 이렇게 쭉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게임 여러 가지. 바이마르는 일단은 또 뭐 펀딩하고 그러면 좀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그 생산 막바지에 선주문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역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지금 검수랑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그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선주문으로 진행 예정이고 에버그린하고 이제 에버그린 확장 같이 가져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거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스트레치 콜로 준비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그 프로모 카드를 별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리브 같은 것도 별도 판매하는데 사실 요게 가격이 되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네. 사이베리온.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니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니림은 사실 접었고 그 원 퍼블리셔에서 사실 오니림을 내주기를 원해서 오니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온이라는 게임으로 저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그 사이베리온하고 실비온 원래 두 개를 갖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원 퍼블리셔 때문에 그거를 그때 오니림으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정정해서 이제 실비온이란 게임으로 나올 거고 일반 판매 예정입니다. 카드 게임 시리즈죠?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브리셀 라벨 에포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민재 씨가 이제 보드라이프에서 미디견이라고 얘기했던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게임이 너무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일정이 네. 그 원 퍼블리셔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생산 라인을 맞추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진행을 하자. 그래서 하반기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래요. 네, 말씀하세요. 미리견이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메리카가 맞나요? 미국? 북미? 의미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 네, 여러분, 구글하십시오. 네, 이야기,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컴패스에서 나오는 버닝 배너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컴패스라고 하면 이제 워게임 제작 전문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약간 판타지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인데 요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보는 게임이고, 컴퓨스 게임이 그런 것도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간단한 설명 영상 같이 올라갑니다. 컴퓨터 게임 중에서는 이게 또 펀딩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또. 그래서 나름 펀딩도예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펀딩이 끝났습니다. 예, 펀딩이 끝난 게임이고. 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이언 게임즈에서 지금 저희랑 독점으로 협의를 해서 그 회사의 게임들을 저희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갖고 오려고 지금 현재 기획 중인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뭐 하프홀 나오냐, 뭐 인터스텔라 나오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 아마 하반기 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사적인 취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준호님? 어, 저는 물론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게임들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하시는 분들만 하고 많이 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한글판이 출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회사에 나온 게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회사 게임들이 나온 게 괜찮은 게 꽤 많거든요. 팍스 시리즈도 그렇고 바이오스 시리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좀 만나보실 수 있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안 나왔던 이유가 이제 특히 사람들 이미지가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약간 논문을 보는 듯한 룰북이다라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런 번역 같은 거는 신경 쓸 게 너무 좀 많지 않던가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뭐 저도 약간 그 전체적인 룰북을 저는 뭐 번역을 한 적은 없지만 용어 같은 것들 사실 몰라서 저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한글판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잡아서 용어 자체가 뭐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 사실 게임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저희가 해소해 드리면은 충분히 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일단 남은 것 같은데 그 여러 인원들이 파티하는 게임 있잖아요. 최대 20명까지. 혹시 기억나는 게임 있으신가요? 마피아류
게임일 것 같은데 저는 20명까진 모르겠고 뭐 약간 디셉션 같은 게 좀 인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단어 게임들 맞추는 단어 게임 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20명까지 되는 게임이 있나요? 바로 말씀드리면 이제 블러드 온 클락 타워를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오, 그거 되게 요청 많았던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 대땅 비싼 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오, 진짜 그런 게임. 근데 어, 시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인원을 되게 많이 있어야 재밌다 한다면 좀 그래도 구매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뭐 한 2명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좀 파티원이 모여야 되는 게임이니까 전체적인 구매율은 좀 크게 기대하긴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이 게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게임이 진짜 나온 적이 없어서 진짜 신선할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요것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임 같아서 어떻게든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남았죠. 두두두두두두두. 네. 저희가 저희 인스타 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미지 보고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맞추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None of Madness라는 게임인데 음, 요거는 사실 이제 보드게임 긱보다는 그 킥스타터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킥스타터 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게임은 기본 구성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지금 뭐 스트레치 골로 다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임에서 포함되는 부분들이. 음,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뭐 이해를 돕기는 제일 좋긴 하겠지만 지금 그 피규어 확장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원 익스펜션 박스라 그래갖고 레이튼 리프트라는 확장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제 티켓 헐트라는 그 확장 그 두 가지가 빠진 본판하고 미니어처 확장을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웨이브 1, 웨이브 2 그것 때문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원 퍼블리셔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박스는 현재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아직도 진행 중이냐, 퍼블리셔야? 아니,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진 딱 보고, 약간 이서필드 느낌 난다 생각했거든요. 비슷하게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음, Dawn of Madness래? 그리고 보러 갔는데, 홀? 이게 드디어 나와?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오래 기다린 게임인데, 이제 정말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여기저기 프리 보도도 보이고 또는 이제 펀딩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요번 년 그래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와, 저 이거 가지고 오신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접근이 안 되는 약간 미니어처 많고 스토리 많고 카드 많고 이런 좀 특이한 게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런 테마의 게임이 사실은 한국에 소개된 것도 별로 없고 얼마 전에 그 약간 13일의 금요일 뭐 그런 테마의 게임이 하나 소개가 되긴 했는데 본격적인 약간 이렇게 던전 크롤링에다 공포를 테마로 하고 있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진짜 사실은 판매량과 상관없이 네. 진짜 이거는 꼭 우리 히트게임즈에서 내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게임이고 진짜 요거 막 번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알차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히트게임즈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두세 번만 더 하시면 책장이 무너지겠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확장 두 박스도 이게 저희가 이제 본판이랑 먼저 피규어 확장부터 그 선주문으로 들어가니까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 진행 여부가 좀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래 이제 게임 자체가 얘네도 이제 생산비를 책정을 잘못해갖고 이제 추가로 이제 과금이 더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사실은 그 스트레치 골 자체를 킥스타터 참여자가 아니면 얘네가 원래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와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생각해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빠져도 안 된다, 하나도. 이게 다 있어야지 어쨌든 본판하고 미니어처 확장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펀딩이 잘 돼야 추후 이제 팔로업으로 웨이브 2 컨텐츠도 오겠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바로바로는 힘들고,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혹시 히트게임즈 뭐 사장님들 중에 뭐 도색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 뭔가 공개된 게임들, 공개될 게임들, 그리고 약간 뉘앙스가 오른 게임들 중에 약간 자기 개인 취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 사실 그게 이제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다른 업체 사장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께서 이제 이게 잘 팔릴 게임과, 이거는 꼭 갖고 오고 싶다는 약간 사심이 들어가는 게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게임은 사실, 물론 이제 제 취향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우리 인재 씨도 동의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이 갖고 올 수 있는 나름대로 파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호님이 또 던전 크롤링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지. 기대해볼 만한 좋은 게임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게임은 사실 워게임이지만, 네, 시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이런 게임도 너무 좋아하죠. 네.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워게임만큼이나. 많죠.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또 깜짝 질문을 하나 해야죠. 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은 1번 스코프, 2번 아트 소사이리, 3번 히트게임즈, 4번 곰나루. 야, 야,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 제가 듣고 이거 물어봐도 돼? 뭐, 나를 쓰레기를 만들려고 하는 질문밖에 안 들리지. 이번에 0번 하겠습니다, 0번. 아, 이런 게 재밌대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대.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을 한대. 아, 0번이시면은 내일이라도 군산 갈 수 있다고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스코프 하나 준비하시죠. 쏘시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질문 하나 더 던지셨는데, 이거 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또 터치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게임 셀렉션이 좀 독특한 게임들도 있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대중적일까?'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다고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저 회사 괜찮은 거 맞아? 뭐 너무 많이 벌리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보드게임즈 그 상황상 여러 가지 과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보이는데, 이제 신생 회사로서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 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게임이 뭐 상품성이 있냐, 시장성이 있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맞죠. 맞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임만 갖고 와서 팔 거면 일단 어마어마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업계 뭐 순위권에 드는 회사들도 컨택해서 갖고 오는 게임들이 전체가 사실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그쵸. 상태에서 이거는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히트게임즈가 약간 여기다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이 게임이 한글판에 나온다고? 약간 요런 기대 섞인 응원도 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꼭 저희 같은 퍼블리셔들은 시장성만 따져서 게임을 갖고 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나름대로 보게 좀 된다는 기대에 거죠. 부응할 필요도 있고, 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 고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재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한국에서도 이런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를 좀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좀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그때 왜 이제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이런 게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추천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별의별 게임 종류가 다 나왔어요. 보고 이게 네, 진심이야? 왜 이래도 돼? 이런 리스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꾸준히 대답을 다 하나하나 하시고 이제 이거 저희 이제 관심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해서 진짜 이런 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공개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 이걸 가져온다고? 이거 확실히 생각하신 것처럼 그 기대치가 생기고 또 거기에 되게 많이 이렇게 응답하려고 하시는 게 또 되게 신기하고 뭐 와 신선하다 약간 뭐 퍼스널 리퀘스트 하는 느낌도 약간 들고 네. 좀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일단 이런 소통은 저랑 인재 씨랑 지속적으로 할 거고,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꺾여서 좀 있으면 50인데, 제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인재 씨가 갖고 있던 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꿈, 이게 사실 어디까지라는 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최소 뭐 한 20년 정도는 꾸준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가지 게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막 안 그래도 다 컨택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미 뭐 다른 퍼블리셔에서 가져간 게임들도 저희가 발견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 우리가 또 진행 한번 해봐도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희망사항으로 요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게임이죠. 이제 오스스원, 음. 음? 그 다음에 뭐 다키스트 던전, 그 다음에 몬스터 헌터 월드, 그 다음에 뭐 스팀포지 게임들 중에서 뭐 새로 나온 거죠. 엘든링, 뭐 요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저희도 이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한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참에 책장 만드는 회사랑 콜라보를 하셔야겠네. 어디다 넣어? 와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근데 오스스원을 이제 컨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예, 와 진짜 나 생각지도 못했어. 와. 왜냐면 게임은 이미 저한테 있어서 네.
있다 보니까 박스는 일단 다 개봉해서 구성 물품, 그 다음에 그 번역량 이런 거 다 체크가 끝난 상태고, 이게 아까 전에 만약에 그 저랑 인재 씨랑 둘이서 번역부터 기획부터 컨택, 생산 뭐 이걸 다 하면은 못하죠. 근데 내부 번역 및 검수가 가능한 사람이 이제 저랑 인재 씨 포함해서 지금 한 5명, 6명 정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뭐 1000개, 2000개를 갖고 올 수 있는 게임은 사실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뭐 팔릴 만큼만 갖고 오는 것도 사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하는 전체 수량 뭐 이런 것들이 협의가 제일 중점이 될 것 같고, 조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감수하고 좀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처음에 그 보라에서 오스원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때 처음에 얘기 네, 나왔을 때 다들 이제 막, 뭐, 준호님도 그때 그러셨어요. 아, 오스원 가능하겠어? 어휴, 참, 이거 좀 난관인데? 이런 느낌을 저희가 다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연락을 취하시고,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고 한다는 게, 저도 되게 좀 신기해요.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던 건가요? 일단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주고 뭐 떡밥을 던져서 먹고 사는 그런 히트게임즈가 아니고, 아무래도 당차게 여러분들이 한글판에 나왔으면은 희망하시는 게임들을 알려주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먼저 던졌잖아요, 질문을. 네. 사실은 이거는 그만한 각오가 없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맞았던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임들 리스트를 보고 나서 내부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규모를 맞춰서, 어, 기대치를 우리가 충족을 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룹원들을 조금 더 모집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계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몇 프로의 확률로, 저는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몇 프로의 확률로 이게 한글화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몇 프로라는 거는 사실 뭐 0대 100이나 99대 1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에이, 희망회로 반 이상이냐 반 이하냐의 차이는 크죠. 51%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네요. 와, 진짜 나름대로 나오면 이제 좋겠다. 예, 이 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사실 상징성도 있고, 어, 사실 지금 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나름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크게 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게임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지금 평가도 굉장히 좋고 한데,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급적 최대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와, 글루메이븐 상위 버전이라 그래서 진짜 완전 핫하거든요, 요즘. 그게 이제 바다 건너 한국까지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이 정보가 지금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왜냐면, 뭐지? 진짜 그 히트 게임즈 댓글에 꾸준히 오스 수원해주세요. 오스 수원을 원해요. 오스 수원은 가능성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꼭 있어. 항상 있어. 음, 정말, 와, 이분 정말 끈질기다. 근데 이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시도하고 계시다는 걸 전혀 몰랐을 때, 이 사람 참 희망회로가
정말 노력 중이시구나. 기도하시고 계신가 보다 막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왜냐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번역 양도 그렇고 카드 텍스트 그리고 사실 또 이거는 그 좀 과거 얘기지만 테인티드 그릴 처음 이제 한글판이 나왔을 때도 번역 양이랑 그런 게 많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네. 우려도 많이 되는 그런 게임들 장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그래도 이제 컨택하고 계신다니까 사뭇 신기하네요.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임들,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사실 번역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막 임박해가지고 진행하면 사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아마 저희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컨택이 다 돼서, 그 다음에 계약이 되게 되면은 아마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아마 이제 번역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검수도 수차례 걸쳐 갖고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할 예정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테라코타 알미랑 바르셀로나 번역을 이제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나름 네. 되게 신경 써서 나도 나 혼자서 검수를 한 5번은 하고 보냈는데도 거기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찾아내시는 것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죄송합니다. 완전 깐깐해. 이 정도로 찾는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믿으셔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훨씬 더 잘하지 않으실까. 아니, 저도 나름 완성도 있다고 보냈는데, 이 정도 찾아낸 거 보면, 진짜 깐깐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는 소비자는 좋지 뭐. 같이 일하는 그렇죠. 사람은 피곤하지 뭐. 와, 정말 대작이 많이 이제 리스트에 있는데, 꼭 이제 잘 얘기가 돼서 언젠가 이제 퍼블리싱 되는 한글판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기대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준호님 게임은 조금 접어두고 네. 막상 회사를 생각해서 이제 구상했었던 데랑 막상 이제 열어서 운영을 하고 했을 때 상상했던 것과 다른 점 그리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이제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좀 다르더라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을까요? 어, 상상했던 거와 다른 거는, 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약간 스코프의 부재?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 게임을 저희가 이제 큰 거 위주로, 계약한 거 위주가 아니죠. 이제 계약된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생산비가. 그래서,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게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지출과 인력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어,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의 규모와 맞지 않는 원 퍼블리셔에서 요구하는 최소 생산 수량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사실은 굉장히 막 밀고 당기는 협상을 막 지금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사실 일을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은 조금 느려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 달 전에 메일 보낸 게 막 이제 답장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해주는군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메일을 봤으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 게임들 사실은 뭐 물론 좋은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뭐 선주문을 하거나 펀딩할 때 팔리지 않더라도 입소문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그 주인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발생하게 되는 이런 뭐 재고 같은 것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구멍가게 하는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른 업체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정 지연되는 부분들 실제로 뭐 발표했던 것보다 게임들이 상당수 다 늦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킥스나 게임 파운드에서 펀딩 들어가는 게임들도 물론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퍼블리셔가 많은데 저희는 같이 안 들어가려고 최대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진행 상황도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월드와이드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 뭐 해달라, 그 다음에 뭔가 나름대로 시차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우리 입장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약간 생산이 되지 않은 게임들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운영 방침 중에서 얼마 전에 이제 올리셨던 것 같은데 해외 MSRP보다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싸게 내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격 정책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신 건지 또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MSRP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정가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미니어처 마켓이나 노블라이츠 같은 데서 이제 해고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정가가 적혀 있고 찍찍 근 다음에 할인 가격을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불짜리를 20불 할인해서 뭐 40불에 판다. 그러면 이제 원래 60불이 이제 MSRP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 걔네가 이제 받은 수량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할인율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생산비는 MSRP 기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할인해서 이미 팔고 있는 그 금액에 맞추는 건 사실은 그렇죠.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각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격 책정하는 기준이 나름 회사마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SRP 뭐 80% 정도 기준을 맞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내에서 펀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시겠지만 킥스나 게임 파운드 같은 경우 배송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배송비를 우리가 다 안고 가고 그리고 어쨌든 펀딩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펀딩의 특전으로 뭐 스트레치 골까지는 아니어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우리가 좀 맞은 부분은 좀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좀 싸게 공급해드리고자 하는 나름의 그냥 의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이제 비누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 네,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판매자가 구매자 생각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면 뭐 먹고 살아? 맨날 저보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뭐 일단 저는 한 향후 몇 년 동안은 뭐 월급을 가져갈 생각은 없고 일단 회사가 정상화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이제 좀 사람들한테 오히려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더 다양한 게임이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펀딩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에도 연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세를 제가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마진 챙기기보다는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월급도 좀 받아가시고 회사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또 네.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호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불필요한 소통 창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모드라이프, 2번 보드게임 단톡, 3번 부루마블 갤러리, 4번 곰나루님과의 개인톡. 가장 또, 불필요한 거. 아니, 질문이 잘못됐는데. 아, 이게 아기는 없지만 밑도 끝도 없이 도망갈 곳 없는 질문이 원래 이래야 된대요. 저 좀 배웠음. 음, 이게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뺄 게 없어서 그게 목표? 난감한 거? 그냥,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하지 않는 걸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아, 뭐 당황하셨으면 성공한 거지, 반은. 땀 날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뭐 랩핑업을 해야 될 시간이 점점 찾아오니까 뭐 이제 네. 게임 관련된 거 외에도 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뭐 마음가짐, 그리고 인사 이렇게 클로징까지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숟가락 얹어서 지나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발표된 거 외에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게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관련돼서는 아마 우리 님님님 유튜브 채널에 저 말고 이제 곰나루님이 테라랑 바셀 보고 이제 선주문 아마 끝난 다음에 출연하실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우리 인재 씨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보드 게임 접을 생각 없고요. 계속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보드 게임 옆에 파묻혀갖고 살아갈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약간 나름 작은 회사긴 하지만 저희 둘의 나름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를. 그래서 회사를 다른 회사에 뭐 팔 생각도 사실은 없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예정이어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랑 인재 씨가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저희 둘이 직접 계속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뭐 아쉬운 점, 그다음에 바라는 점 그런 것들 뭐 보드 라이프 아니면은 부루마블 갤러리 그다음에 저희 인스타 그다음에 뭐 트위터 계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느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저희가 최대한 답변 다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염려 놓으시고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름 히트게임즈는 앞으로도 쭉 좀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최대한 어, 로컬판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의지를 버리지 않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게이머 분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좀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를 추가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 그래픽 디자이너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이제 직장 찾으시면 여기로 한번 연락을 해 주시는 걸로.
뭔가 온 디맨드 느낌인 거 아시죠? 이제 원하시는 게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약간 온 디맨드야, 완전.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 네, 최대한 진짜 소개되지 않은 게임들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준호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우리 30분만 할까 그랬는데 사실 1시간 뭐 20, 30 minutes? 와, 진짜 많이 했어, 우리. 그러게. hopefully 이제 좀 많은 질문들, 궁금하셨던 점들 그런 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되길 바라고요. 와, 진짜 이제 2024년 시작이니까 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이번 한 해 성공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펀딩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and your team.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지금처럼 처음처럼 노력하는 히트게임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바이.